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탕.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미국에도 있는데 네네.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아,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비슷하죠 되게. 약간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뭐 이런 거는 뭐 만국 공통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 남들은 막 쉽게 잘 하고 잘 벌고 잘 사는데 이렇게 나만 힘든 건가? 그런 생각 들 때 많죠.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싶은 게 저같이 배 나온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어떻게? 발톱 깎기라든지. 이상하게 내가 힘들어. 아무튼 남들은 이렇게 척척 잘해내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부럽다 왜 나만 이렇지 하고 뭐 자책하기보다는 뭐 어차피 그거는 내 게 아니고 뭐 남의 거고 난 또 내가 잘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그래요. 생각합니다. 욕심을 가질수록 우리가 스스로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남에게 주어진 행운이란 것은 그 사람의 건 거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만 잘 챙겨야 되는 거죠. 네. 남이 가진 것에 박수를 쳐주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어렵죠. 이게 벌써부터요. 이게 다른 퀴즈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요. 왜 우리 프로가 더 문제가 어려운 것 같죠? 그러게 말이야. 이게 참 우리가 못 맞추는 거는 실력 탓인가 기분 탓인가.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게 좀 틀리는 걸 좀 편집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여과 없이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방송 보다가 나 진짜 무식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엄마가 슬슬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쉬운 문제가 나오길 바라면서 네. 감사한 마음으로 한 문제 풀어볼게요. 바로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고 SNS 스타들을 팔로우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디지털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자극을 받게 될수록 현대인들은 더욱 강한 포모에 휩싸이게 된다고 경고를 하는데요. 포모란 Fear of Missing Out,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즐기고 나누고 심지어 돈까지 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나만 놓치는 것 같아 두렵다는 것이죠. 오늘은 패트릭 맥기니스의 저서 포모 사피엔스의 내용을 통해 포모의 원인과 현상을 짚어보고 그에 관한 키워드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어렵지만 뭐 제시어들이 재밌는 게 많네요. 그러게요. 눈에 띄는 게 많네요. 오징어 게임 한번 가볼까요? 오징어 게임, 그렇지. 오징어 게임 가야지. 지금은 거품이 빠졌지만 지난해까지 뜨거웠던 음성 기반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는 하기 싫어도 모두가 하니 끌려 들어가듯 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오징어 게임이 너무 재밌다고 말하면 대화에 끼기 위해서라도 오징어 게임을 봐야만 했습니다. 포모 사피엔스의 저자는 이렇듯 포모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오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인종이나 고유한 음악이 전해져 오는 것을 보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악기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악기예요? 오징어 게임이 별로 중요하지 않네. 네, 오징어 게임의 악기면 리코더죠. 이것은 중동 지방에서 발원한 악기로 약 4,000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토프와 고대 그리스의 팀파늄을 이것의 기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노래나 춤의 반주 악기로 사용되어 왔으며 주로 여성들이 연주하는 악기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아니 이게 다 처음 들어. 문제 속에서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문제부터 아예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들으면 아는 악기예요? 네. 그래요? 하프. 클라리넷. 지우개처럼 가야지 하나씩 지워가면서. 옛날 악기. 그러면 옛날 악기는 아주 단순했을 거야. 캐스터네츠. 아닙니다. 트라이앵글. 아닙니다. 탬버린. 정답입니다. 예! 진짜요? 팀파늄 탬버린. 굿잡. 탬버린.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예. 두 번째 어떤 거 가볼까요? 오징어 게임 했으니까. 네네네네. 요즘 코인 열풍이던데. 그렇죠. 코인 열풍 한번 가보죠. 코인 열풍. 사상 최고가를 찍은 비트코인, 수없이 많은 비트코인 벼락거지들과 극소수의 벼락 부자들의 탄생,
그 배경에는 포모가 있습니다. 노련한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된 포모 투자자들은 사상 최대의 거품을 만들어낸 1등 공신들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실리콘밸리 투자자들 역시 좋은 기회를 나만 놓칠지 모른다는 조바심에 바이오 벤처 테라노스에 10억 달러를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이는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의 사기로 꼽히는데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가 한창 뜰 시절 초기 기업 창업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걸고 기업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때 나온 말로 레드 아이, 콜드 무엇, 노 슬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꿈과 열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일하던 창업자들을 빗댄 말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뭐 레드아이면은 이것도 잠을 안 자서 충혈된 눈을 얘기하는 걸 것 같고, 예, 노슬리면 잠을 안 잔다. 그렇다면 콜드, 차가운 뭐뭐가 좀 요거랑 연관이 있을까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콜드, 차가운, 콜드 비어 굉장히 맛있죠. 아 시원하지. 시원한 얼음 맥주. 살얼음 그냥 살살. 콜드, 차가운, 뭐 어떤 심장 뭐 이런 걸까요? 뭐 아니면 콜드 허트인가 보다. 콜드 핫. 냉정한. 이런 거 아닌가? 약간 감성적이지 않고 뭔가 감정을 느끼지 않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러면 차가운 바닥에서 그냥 자빠져 자고 일하니까 콜드 바닥. 입 들어가죠. 콜드 바닥. 콜드 바닥. 바닥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콜드 바닥. 대답해줄 가치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니까. 아예 답변을 안 해주시는데. 방송 중에 씹히긴 처음이네. 그러니까요. 예, 일식. 오히려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더 비슷할 수 뭐였지? 제일 처음에요? 비어, 맥주요? 콜드 진짜로요? 커피, 콜드 커피, 밥, 식은 밥, 콜드 라이스, 런치 세트, 맥모닝, 콜드 에그, 콜드 햄버거, 콜드 피자. 콜드 피자 정답입니다. 피자. 야, 이거 정말 맞추고도 썩 개운하진 않은 방식의 접근법. 맞추고 우리가 뭐가 정답인지 몰라. 그러니까 뭐 뭔진 모르겠는데 들어야 아는. 피자? 패스트푸드의 대명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피자는 뭐 식으면 전자레인지 좀 돌리면 맛있는데. 까맣겠지. 그 전자레인지 살짝 돌리고 약간 후라이팬에 살짝 바닥만 바삭하게. 그러면 그렇죠. 기가 막히는데, 진짜. 아래쪽은 바삭하면서 위쪽에 그 치즈가 촉촉하게. 촉촉하게 넘어오는. 자, 좀 비교적 그래도 순조로워요. 오늘 되게 좋은데. 좋은데요. 네. 세 번째 문제. 한정수량 가보자. 한정수량. 저 허니버터칩 얘기 나올 것 같아. 오케이. 한정수량 마케팅 가겠습니다. 원래 포모는 제품의 공급량을 줄여 소비자를 조급하게 만드는 마케팅 기법이었다고 하는데요. 희소성의 가치를 이용해 판매를 유도하는 것인데요. 최근 경매에서 미술 작품들이 상상치 못한 높은 가격에 낙찰되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림이라는 것이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미술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미술. 오르세 미술관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이어지는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의 작품들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주의를 대변하는 많은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어 인상주의 미술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러나 이곳은 처음부터 미술관으로 건축된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미술관이 개관되기 이전에는 어떤 용도로 쓰이던 건물이었을까요? 역시 전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건물의 용도를 하나씩 계속 던져보면 그럴까요? 저부터 갑니다. 가보시죠. 어떤 부자의 저택, 아닙니다. 시청, 대통령 집, 우체국. 선별검사소. 혹시 미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세라라는 기상캐스터가 있거든요. 전화 연결해봐도 될까요? 전화 찬스. 이거 재밌는데요? 가겠습니다. 즐거운 접근법. 네, 여보세요? 세라 씨, 네네. 방송 중인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지금 퀴즈가 나왔는데 미술 관련된 퀴즈인데 네네. 세라 씨 미술 잘 알죠? 네, 뭐예요? 오르세 미술관 들어보셨어요? 네네. 오르세 미술관이 원래는 미술관이 아니라 다른 용도였대요. 기차역이었어요.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왔어요. 세라 씨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네. 이거 혹시 만약에 정답 아니어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와요? 이야. 나이스. 이거 맞겠지 뭐. 자, 하나, 둘, 셋. 기차역. 정답입니다. 야!
와, 아니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대박이다. 듣자마자 아, 아시지? 이분 진짜 천재예요, 천재. 오르세 미술관은 1900년 7월 14일 만국 박람회를 위해 파리 최초의 전기화된 철도역으로 건축가 빅토르 라루가 설계했으며 전동차의 동력이 전기로 바뀌면서 기차역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하고 후에 폐허 상태로 방치되다가 1986년 미술관으로 개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커다란 시계가 박물관 외관을 장식하고 있어서 당시 철도 역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야, 아, 재밌다. 요 세 번째 문제까지도 아주 또이 전화 찬스를 통해 아, 대박이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주제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네, 포모 사피엔스 가겠습니다. 책 포모 사피엔스에서는 아무것도 놓치려고 하지 않으며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모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만든 패트릭 맥기니스 역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재학 시절 온통 잘난 사람들 속에서 굉장한 포모에 시달렸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신은 어떻게 포모와 싸우는가라는 질문에 크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하고 내게 뭐가 중요한지 판단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실천으로는 스마트폰에서 트위터를 삭제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가 말한 작은 실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스타 염탐, 실수로 좋아요 누르기. 문자를 하지 않는다? 전화만 한다? 스마트폰을 어떻게 스마트폰을 어떻게 가지고 하는 행동이에요? 여기 자려고 누워갖고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려갖고 코 맞지 않는다. 그거 되게 아프거든요. 졸아가지고 하면 되게 진짜 아파요. 맞아. 코 수술하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머리맡에 두지 않는다. 뭔가 비슷하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술렁술렁하는 분위기가. 두 분이서 하셨던 말을 좀 더 조합을 하시면 아, 조합을 해서 잘 때는 핸드폰을 꺼서 머리맡에 두지 않는다. 뭐 합쳤잖아요. 맞아? 정답입니다. 진짜로요? 오, 대박. 뭔데요? 정확히 뭔데요? 침실에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다. 맞네. 뭐 맞춘 뭐 거네. 맞춘 거죠. 예. 마지막 문제는 네네네. 아우디 한번 가볼게요. 아우디. 포모는 어떠한 선택도 내릴 수 없게 만드는 포보로 이어집니다. 포보는 Fear of Better Option의 줄임말인데요. 최선의 선택지를 놓칠까 두려운 나머지 가능한 선택지를 탐색하다가 결정장애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200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제1세대 전기 컨셉카를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우디는 오늘날 전기차 시장의 선두가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신중하게 접근한 나머지 중요한 결단을 중요한 시점에 내리지 못한 것인데요. 아우디가 거대한 엔진을 공회전시키는 사이 테슬라와 같은 경쟁 업체에 뒤처지게 된 것입니다. 과도한 경쟁은 문제가 되지만 스포츠에서의 경쟁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축구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무 상관없군요. 아우디로 시작해서 축구가 나왔습니다. 어우. 우리나라에서 축구 경기가 3대2로 끝나면 이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약 20분 간격으로 한 골씩 터지는 경기가 가장 박진감 있고 흥미진진하다라는 이유인데요. 수많은 축구 팬들이 좋아하는 점수 차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젤레? 스코어를 막 젤레? 3대2, 2대2, 1대2? 난 이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 네. 나는 이게 몇 점인지 셀래. 난 몇 이거 점인지 맞추다가 우리 밤샐래? 밤셀래? 이것도 잘못하다가 우리 형한테 그냥 맞아가지고 확 팰래 그냥. 진짜 맞으면 안 되는데 저 양반 내가 확. 정답은 팰레! 스코어. 정답입니다. 축구 스타 펠레가 축구는 한 골차 승부가 가장 재밌다며 그중 3대2 스코어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라는 설이 있지만 옥스퍼드 명언록 어디에도 펠레가 이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라고 합니다. 펠레는 소속팀 산투스 선수들과 함께 1972년 6월 2일 서울 동대문구장을 찾아 한국 국가대표와 친선전을 치렀는데 이 경기 스코어 역시 3대2였다라고 합니다. 펠레가 뛴 이 경기 스코어가 3대2였기 때문에 펠레 스코어라는 말이 등장했다라는 추측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늘 정말 순조롭게 예. 5문제를 모두 빠바바박 통과해 버렸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자, 이제 이 기분 그대로 이동우 대표님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동호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주제가 이제 외로움에 대한 주제였는데 네. 오늘은 좀 밝은 주제일까요?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가 네. 너무나 그 우울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외로움? 그래서 네. 오늘은 좀 더 우울한 얘기를 갖고 왔어요. 조금 더. 죄송합니다. 딥 러닝. 예. 딥 러닝이다, 진짜. 딥해지네요, 조금 더. 예. 주제가 뭐냐면 포모예요, 포모. 포모. 어머. 그러니까 경제 경영서를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네네. 이 단어를 어디선가 봤을 거예요. 이게 저희는 못 뭐의 봤습니다. 약자냐면 네네. 나도 처음인데.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예요. Fear of missing out. 아웃. 음. 자, 그럼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용산구 모 지역에 가보면 네네. 뭐 돼지고기가 맛있는 집이 있다고 그래요. 예, 있어. 어느 TV에 지역에 많이 있어. 나오는 네. 데인데. 근데 거기가 12시에 식당을 여는데 네. 10시부터 사람들이 줄 서 있대요. 와, 2시간 동안. 그다음에 모 백화점에 네. R로 시작하는 시계가 있는데 예.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산다. 오픈런이 막 이어지죠. 아, 그렇죠.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FOMO라고 그래요. 내가 놓칠 것 같은 두려움. 예, 두려움. 이 패트릭 맥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용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FOBO가 있어요. FOBO. 포보. 예. Fear of better option. 더 좋은 거. 더 나은. better option. 그러니까 더 좋은 옵션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뭔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FOMO부터 얘기합시다. FOMO. 네. FOMO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에게는 내재된 것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옛날에 인간은 초원지대에 군락을 이루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뭔가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집, 우리 뭐 이런 걸 찾아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이 DNA에는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한 그런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2011년에 네. 제이 월터 톰슨이라고 하는 이 네. 광고 기획사가 이 포모에 대한 기념비적인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 성인의 72% 포모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41%는 때때로 자주 이 포모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는 또 다른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이 포모를 가진 사람들은 피로가 가중되고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신체적인 건강까지 잃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뭔가 문 열기도 전에 이 가게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일들 때문이고. 강박도 있고. 맞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왜 여기에 빠지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인식의 역할이 있어요. 인식이요? 인식.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인데 그 본질은 대단히 사실은 간단합니다. 현재의 상황보다 무엇이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네. 이거는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됐는데 네. 내 친구나 가족에게서 사실은 이게 옮겨왔을 수도 있고 내가 잘 보는 어떤 그 유튜브나 또 다른 소셜미디어에 내가 팔로우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를 쫓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자동차라고 해도 네. 내가 어떤 자동차를 샀다라고 네. 하면 나는 그 자동차가 정말 좋아서 산 거야. 나 스스로 산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사를 해보면 거의 100% 네. 그 사람은 주변에서 뭔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동차 브랜드의 그 색깔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피할 수가 없답니다. 이 두 번째는 소속감 때문인데요. 소속감. 인간이 뭔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한다는 욕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군중 심리에 빠지기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에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소셜 미디어에 연결되어 있고 하잖아요. 네. 그 때문에 이런 부분에 뉴스를 아예 닫고 살면 괜찮은데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56%의 성인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멀리할 경우에 네. 어떤 뉴스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데이트를 놓칠까봐, 캐치업하지 못할까봐 그런 저도 두려움이- 그래요. 그래요? SNS 없앴다가 네. 괜히 뒤처질까봐 맞아. 걱정돼서 못 없애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인구가 얼마만큼 되느냐 네. 추산을 해봤더니 전 세계 인구의 한 15억 명 정도가 이 대략 포모에 빠져 있다라고 보여진다. 4분의 1 네. 넘게. 그렇죠. 이 또 다른 게 이제 아까 포보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포보는 또 웃겨요 보면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옵션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분명히 우리는 해요, 사실은. 늘. 네. 사업의 아이템을 선정할 때도 그렇지만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우리가 고를 때도 운명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네네네. 더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예. 그런데 여기에 빠지게 되면 예, 아니요. 사실 이 둘 중에 답을 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답을 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상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보는 시간을 잡아먹고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이든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아주 인간에게는 나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다른 것을 찾게 되고 계획을 결정해야 할 때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포보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상업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해요. 쿠팡이 안에 들어가 보면 물건이 몇 개가 있을까요? 천만 원될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어. 네, 그건 아마존에 등록되어 있는 그 거래처만 200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개 업체가 하나씩만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살 만한 것도 어마어마해요. 보통 집 안에 있는 물건의 개수를 평균적으로 2,5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비누, 다 숟가락, 젓가락, 뭐 손톱깎이 이게 합하면 평균적으로 한 2,5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뭔가를 고른다고 했을 때 네네. 특정한 물건, 예를 들면 손톱깎이다. 그래도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너무나 많고 세제다. 그래도 너무나 많아요. 그럼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살고 있어요. 네. 때문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물질적인 풍요가 포보라고 하는 거에 빠지게 만든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고를 수 있고 이런 게 풍요롭고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이런 상업화는 인간의 충동을 이 뽐뿌질을 했고 그다음에 자기 도취에 빠진 현대인들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와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일상에서 쓱쓱 지나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인 건데 이게 모두의 공통된 감정일 수도 있고 그 감정이 예전에는 있지 않았던 현상들이 되고 또 문제화도 되고 있는 거네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냐면 네. 네. 작년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뭐 영끌해서 뭐뭐를 샀다 맞아요. 영끌. 네. 한 사람들 있죠. 집 집 사고 뭐 주식 주식한 사람도 하고 있고. 예. 뭐 저기 코인도 사고 뭐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포모에 빠진 거예요. Fear of missing out. 그죠? 그러니까 이 자산 버블을 만든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코인에 뭐 투자를 하게 되고 주식에 투자하게 되고 한 현상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많아졌는데 네. 그것도 역시 포모가 작용했던 거예요. 패트릭 맥기니스의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데이트 앱 중에 틴더라는 게 있대요. 틴더 들어봤는데 네, 틴더. 들어봤어요. 해외에서 많이 쓰나 봐요. 네네.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조건을 얻으면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계속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 지역에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을 거부하는 건 손가락 하나면 돼. 이게 한 번만 넘기면 또 다른 옵션이 나와요. 이게 그잖아요. 이렇게 행동 패턴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 좋은 옵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무의식에 네. 뿌리 깊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포보는 추가적인 옵션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빠지게 만드는데 여기에 또 기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사실은 작가 앞달리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석학이 있잖아요. 네.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비판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빅데이터 안에는 인과 관계는 없어요. 상관관계만 있어요. 빅데이터 안에는. 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많이 들여다볼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인과관계로 기반한 생각하는 훈련을 더 못하게 된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네. 말 그대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 나니까 배가 떨어진 경우가 몇 가지나 되느냐. 이걸 세보는 게 사실은 빅데이터인 거잖아요. 항상 어떤 조합이든지 의미 있는 데이터는 찾을 수 있거든. 네. 근데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된 것도 사실 인간에게는 더 좋은 옵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뇌에 무의식에 뿌리 깊게 좀 해놨기 때문에 네. 인간은 더더욱 또 분석 마비에 빠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이것도 우울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네요. 이게 너무 많다 뭐가 빅데이터부터 예.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야 될 게 정말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데 예. 이게 너무 간단하면서도 네.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 와 이거 쉬울 것 같지만 생각해 보니까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안다고 얘기할 수 있나? 아니 진짜 이 방송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 질문 많이 하셨는데 네.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뭐에 빠져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생각하려면 뭔가 좀 가만히 숙고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 보면 뭔가 숙고하는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나요? 많이 줄었죠 예전에 비해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검색만 하죠 그냥. 네, 우리가 너무나 좋은 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나머지는 놓쳐야 한다는 거예요. 네. 놓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놓칠 수 있는 용기.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영끌에서 무언가를 사고 할 게 아니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마음을 내려놓고 네. 가질 수 없는 것들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나를 뽐뿌지라는 그런 소셜 미디어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거 더 어려워. 이거 더 어려워. 그러니까 보다 보면 뽐뿌질이 그냥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럼요. 광고도 계속 뜨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멀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네요. 예, 맞습니다.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해주신 세 개가 다 쉽진 않네요. 요거 세 가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라도 하면은 조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네. 일단 생각부터 하는 예, 거예요. 예, 예.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고 네. 네. 그 속에서 우리의 할 일도 많아지고 숙제도 많아지고 그러는 것 예.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이동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시간 더욱더 알찬 퀴즈와 알찬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